우리가 모든 산업에 다 투자할 수 없고 모든 기업에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AI나 전력기기도 2차전지 못지않게 계속 폭풍 성장하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라. 마지막으로 2차전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한 질문으로 축약을 해서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지금 리튬 가격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11월 변수가 있고요. 플러스 지금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성장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가 요즘 그렇게 대두가 되면서 전기차가 살짝 탄력이 떨어졌어요. 하반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 공기에 결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2차전지. 아까 에코프로 예시를 잠시 드렸지만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이익이 꺾이거나 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 표 갖고 왔습니다. 속속지 않게 올해 매출과 이익에서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매출에서 대략 올해 한 24% 정도 역성장할 거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예상을 하고, LNF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올해 모두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역성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추정치긴 하지만 LG엔솔도 요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9% 정도 역성장이 예상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숫자가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에코프로비엠 매출과 이익이 꺾이는 부분이 물론 1분기 나온 걸로 토대로 추정한 거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전기차로 안 바뀔 거냐? 정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싹 바뀌는 시기가 다소 늦어졌을 뿐이지 안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결국은 탈탄소라는 큰 틀의 미국과 유럽 또는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정한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같이 가는 거니까, 탈탄소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같이 가는 건데,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부각받는 거는 일시적인 대안인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묶여 계신 분들은 사실 가장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막 뜬다 해서 딱 들어가셨던 그 분들은 지금도 지금 이렇게 다른 반도체도 가고 전력기기도 가고 너무 나만 지금 딴 데 묶여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반기를 보면서 조금 올라올 때라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 하나로 다 모든 게 요약이 되는데,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산업에 다 투자할 수 없고 모든 기업에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각종 판가에 붙이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스프레드가 좋아지느냐, 세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이 배터리 업종보다 더 월등히 숫자가 잘 찍히는지를 보시면 되죠. 외부적인 환경. 네, 외부적 환경용이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대선 변수도 있죠. 그쵸, 대선 변수. 맞아요, 대선 변수. 그런데 일단 대선 변수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이 상당히 IRA 이미 수혜를 받은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갈아엎기는 어렵고요. IRA 법안 자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하는 부분의 목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바이든보다 더 중국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IRA 법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는 있어도 그걸 갈아엎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것 때문에 전기차 속도 조절이 나오면 그거는 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분이라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여태까지 못 얻었던 이유는 심플해요.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고요. 전기차 인프라가 너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너무 비쌌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던 거는 그 옛날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7년 전, 8년 전 게 아직도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라고 막 깝죽깝죽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GM,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BMW, 아우디, 뭐 도요타, 혼다 엄청나게 많은 원래 자동차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신규 전기차를 1년 늦어졌지만 25년, 26년, 27년 쏟아져 냅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로 갈 거예요.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두 번째, 전기차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차의 대중화는 훨씬 더 빠르게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여태까지 팔렸던 거는 보조금에 너무 의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불편한 것들만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무조건 앞으로는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휘발유차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정도 타면 이미 본전 뽑고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싸서, 유지비가 싸서.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충전이 불편하대요. 근데 그 불편한 충전조차 굉장히 많이 개선됐대요. 그래서 이 전기차 택시 보시는 분들이, 기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정부에서 뭐 충전 인프라 너무 떨어진다, 좀 과장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대요. 실제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대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지금 이제 3만 불 기준이 전기차하고 휘발유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구간, 그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 발전하고 가격이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 그 기간이 당장 올해 말이면 아마 내년 초면 도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는 친환경 때문에 계속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친환경차 아니고 휘발유차 계속 버팅기고 생산하면 이제 벌금을 조 단위로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 건데 과도기 현상이 있는 거고, 전기차 가격 싸지고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전기차를 선택할 건데 결국 빨리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못 갖춰지니까 여기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전기차 자체가 충전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24년도에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측면이 뭐예요? 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서 너네 소비자 선택할 때 전기차 뭐가 제일 좀 개선되거나 중요할 것 같아.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충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 충전이었어요.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모두 충전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전 성능이 개선되려면 실리콘 응급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중에 덜 빠지는 게 삼성 SDI 밸류체인하고요.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계속 주목받을 거고, 전기차 관련돼서는 가격도 싸질 거고, 매력적인 전기차도 많이 생길 거니까 저는 소비자의 선택이 받는 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다시 전기차 시장은 좋아질 건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전기차 시장 좋아지는 것만큼 AI도 계속 폭증하고 AI도 계속 매력적이면, 그럴 때는 전기차를 투자를 중단하고 AI로 갈아타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AI 투트랙으로 가는데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중 조절의 가장 큰 기준점은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시가총액 대비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는 사람들의 이제 막 엄청 욕해요. 2차 전지 얘기하면 평생 먹을 욕을 저는 최근 오늘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욕 엄청 얼굴이 먹었거든요. 많이 안 좋아지시면 네네. 어떡하지. 맞아요. 근데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아니,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려나 봐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러니까요. 제 표정이 밝아지면 2차 전지가 엄청 좋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얼굴 안색이 좋으셔서 이런 2차 전지 하반기 가나 싶어가지고 그럼 양극재도 조금은, 글쎄요, 양극재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그렇죠. 양극재가 판가가 바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쵸. 판가 개선이 안 되는데, 근데 양극재는 결국은 심플한 게 LFP로 다 바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LFP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건데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LFP를 25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LFP의 대체재가 굉장히 다양한, 다 같은 거예요. 망간리치, 하이 망간, 고전압 미든 이렇게 다 같은 건데, 이 엄청나게 매장량도 풍부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싼 망간의 비중을 높여서, 망간은 안정성의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소재인데, 망간 소재를 쓰면서 LFP를 대체하는 대체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그 대체재 또한 당장
제일 빠른 게 아마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일 것 같은데 25년 상반기면 망간리치, 하이망간 그 양극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 구조를 바꾸는 거죠. 양극재가 다결정이 사실은 그 생산 단가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에너지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5월 달에 가장 먼저 단결정으로 바꿨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만 단결정 쓰는 게 아니라 LG와 에코프로비엠 전부 단결정 쓰거든요. 그럼 이 단결정 쓰면 조금 더 이 배터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물량이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원가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원가 절감 측면으로 이 단결정 양극재가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진도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 구조 바뀌고 양극재가 LFP에 대응한 저가형 양극재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으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자체의 본연의 경쟁력은 잃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올해 실적 꺾였다가 내년부터 다시 50%, 100%씩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기차 이익 늘어나는 속도만큼 다른 업종, AI나 전력기기가 계속 좋다. AI나 전력기기도 2차전지 못지않게 계속 폭풍 성장하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라. 그러면 결국은 그 세 개 중에 AI, 전력기기, 2차전지 중에 그 딱 투자하는 시점에 가장 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거에 비중을 제일 높게 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안에선 키워드가 충전,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게 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음극재 쪽은 맞습니다. 조금 단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좀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양극재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변수가 많고 맞습니다. 평가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반도체, 전력, 설비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싶고요. 또 최근에 트렌드 떠오르는 산업군들 쫙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